1965년 일사생 뱀띠분들, 오늘 이 영상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오랫동안 꺼내고 싶었는데 때를 못 찾았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시작하고 싶었는데 미뤄온 것, 보여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던 것들요. 이달이 바로 그것을 꺼낼 때예요. 5월에 을사생 분들한테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운이 정면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기운 그냥 앉아서 기다리시면 안 옵니다. 꺼내야 와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4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을사생이 어떤 기운을 타고나셨는지. 둘째, 5월에 그 기운이 어떻게 터지는지. 셋째, 5월에 절대 해서는 안 된 치명적 실수. 마지막 4번째,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개운 비방 4가지인데요. 마지막 기도 비방이 5월 을사생 분들한테 정말 중요해요. 끝까지 잘 지켜주세요.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순간 가슴속에 간절하게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시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밤 기도 자리에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소원들 하나하나 신령님께 정성껏 올려드릴게요. 고정 댓글에 1대1 상담 안내와 위에 번호도 남겨두었으니 개인적으로 더 깊은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찾아오세요. 1965년 을사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살면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 안에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혼자 품고만 있었던 그 답답함이요. 그 경험, 을사생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하늘에는 을목이란 기운이 자리하고 있어요. 을목은 감목처럼 곧게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큰 나무가 아니에요. 부드럽고 섬세하게 뻗어나가는 화초죠. 어떤 담벼락 앞에서도 뚫으려 하지 않아요. 대신 그 담벼락의 결을 따라 조용히 올라가거든요. 옆으로, 위로, 틈새를 찾아서 결국 담벼락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끈질긴 생명력이 을목이에요. 을목을 타고나신 분들은 감수성이 뛰어나고 표현력이 남다르죠.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도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결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응하는 유연함이 있으시죠.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의 모양에 맞게 자신을 바꾸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을목 기운이 동시에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유연하다는 게 때로는 너무 쉽게 눌린다는 뜻이기도 해요.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분명히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거나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미뤄온 분들이 많으시죠. 화초가 담벼락을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정작 꽃을 피울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 말 와닿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땅에는 사화란 기운이 깔려 있어요. 사화는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그 경계의 기운이에요. 12지지 중에서 화기운이 가장 순수하게 응축되어 있는 자리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화에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사화 안을 들여다보면 병화와 함께 경금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경금이 하늘의 을목과 합을 이루는 관계예요. 을목과 경금은 서로 당기는 기운이죠. 즉, 을사생 분들은 하늘에는 부드럽게 뻗어나가는 화초의 기운이, 땅에는 그 화초를 여름을 향해 밀어 올리는 듯 그 강렬한 화기운이 자리한 사주를 타고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속에는 경금이 숨어 있어서 을목과 조용히 연결되어 있는 구조죠. 이 사주를 타고나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뱀이 허물을 받듯이 탈피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시기가 끝나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껍질은 바꾸지만 뿌리는 그대로인 거죠. 그런데 이 탈피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동되는 달이 바로 5월입니다. 신령님께서 기도 자리에서 일사생 분들의 기운을 보여주실 때마다 전 항상 같은 장면을 봐요. 화초가 오랫동안 담벼락을 타고 오르다가 드디어 꼭대기에서 가장 환한 꽃을 터뜨리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왜 5월에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입니다. 2026년 병우년은 하늘의 평화, 땅에 오화가 들어온 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강렬한 불기운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기운이 일사생 분들한테 작동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띠랑 다른데 먼저 그 원리부터 짚어드려 볼게요. 을목에게 병화는 상관이에요. 상관이 뭐냐면 내가 만들어내는 기운 중에 가장 강렬한 표현의 기운이거든요. 재주, 창의성, 표현력, 나만의 색깔이 가장 강하게 폭발하는 기운을 이렇게 말을 해요. 상관이라고. 그리고 상관은 재물을 만들어냅니다. 명리학에서 상관생재라고 해요. 내 재주와 표현력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재물로 전환되는 구조다 이 말이죠. 올해 을사생 분들한테 이 상관의 기운이 강하게 살아나면서 오랫동안 안에만 품고 있던 것들을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되는 시기거든요. 거기에 5월이 들어옵니다. 5월은 명리학에서 오화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5월 오화가 을사생 분들한테는 아주 특별한 현상을 만들어내요. 오화가 들어오면 을사생이 지지인 사화와 나란히 만나게 되거든요. 명리학에서 사화와 오화가 나란히 만나면 사오방 합화국이 형성돼요. 방합이 뭐냐면 같은 계절의 기운을 가진 지지들이 모여서 그 계절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사화는 여름의 시작, 오화는 여름의 한복판이에요. 이 두 기운이 5월에 만나면서 화기운이 극도로 강하게 살아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강렬한 화기운이 을목의 상관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요. 화초가 드디어 가장 강한 여름 태양을 만난 거죠. 오랫동안 담벼락을 타고 올라온 화초가 그 태양빛을 받아서 가장 화려한 꽃을 터뜨리는 달이 바로 5월이란 거예요. 그리고 사화 안에 숨어있던 경금이 이 강렬한 화기운을 받으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그 경금이 화기운에 녹아들면서 을목과 경금 사이에 합이 풀리기 시작해요. 합이 풀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랫동안 무언가에 묶여 있었던 을목이 그 묶임에서 벗어난다. 해방된다. 이런 거거든요. 화초가 담벼락의 마지막 부분을 통과해서 드디어 열린 하늘 아래로 나오는 순간을 말해요. 5월이 바로 그 순간이죠. 그런데 상관의 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살아나는 달에는 재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연도 반드시 함께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5월에 을사생 분들한테 들어오는 귀인이 조금 다르게 오거든요. 사오방 합화국으로 상관이 폭발하는 달에는 귀인이 표현하는 자리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5월에 뭔가를 꺼내고 표현하는 자리에 귀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으면 오지 않아요. 말하고 보여주고 꺼내놓는 그 순간에 귀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관의 기운은 원래 그래요. 내가 먼저 내보여야 돌아오는 기운이거든요. 화초가 꽃을 터뜨려야 나비가 날아오르듯이 을사생분들이 5월에 무언가를 꺼내놓는 그 순간에 귀인이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던 아이디어를 꺼내는 자리, 오랫동안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을 드러내는 자리, 오랫동안 시작하고 싶었던 것을 처음으로 꺼내는 자리, 5월에는 그 자리에 귀인이 미리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한 을사생분이 계셨어요. 오랫동안 혼자 준비해왔던 일이 있는데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미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월 1일에 용기를 내서 그냥 꺼내놓으셨대요. 별 기대 없이 꺼냈는데 그 자리에서 뜻밖의 사람이 바로 반응해 온 거예요. 그 사람이 5월의 귀인이 됐거든요. 상관의 귀인이 딱 이렇게 옵니다. 내가 먼저 열어야 귀인이 들어오는 문이 만들어져요. 그러니 5월에는 오랫동안 때를 기다리면서 미뤄온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초가 꽃을 피울 때 모든 잎사귀가 다 완성된 다음에 피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펴요. 그 용기 하나가 5월에 귀인을 부르는 가장 강한 신호예요.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5월은 중요한 달이에요. 을목의 화초 기운을 가진 분들은 가족한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 생각이 이제 많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혼자 삼켜버리는 분들이죠. 5월만큼은 그 마음을 조금 꺼내보세요. 사오방 합화국으로 표현력이 가장 강하게 살아나는 5월에 가족한테 전하는 한마디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닿습니다. 인연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사오방 합화국이 강하게 일어나는 달에는 기운이 몸 안에서도 작동해요. 화기운이 극도로 강해지는 이 현상이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명리학에서 화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화다 목분이라고 해요. 불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타버리는 현상이죠. 을목이라는 화초가 너무 강한 태양 아래 오래 있으면 타버리는 것처럼요. 5월에 을사생분들한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뭐냐면 열감이에요. 몸 안에 열이 쌓이는 느낌이거든요.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목이 자주 말라오거나 입이 갑자기 좀 쓰거나 건조한 느낌이 자주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들거나 낮에도 좀 이유 없이 피로감이 몰려오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신호가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게 5월 사오방 합화국이 몸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상관의 기운이 강해지면 감정의 기복이 커질 수 있어요. 상관은 표현력이 강한 기운이지만 동시에 감정의 폭도 함께 커지거든요. 기쁠 때는 더 기쁘고 힘들 때는 더 힘든 감정의 진폭이 5월에 특히 강하게 작동할 수 있거든요. 5월에 의사생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몸 안의 열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화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을목의 상관이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충동적이고 과열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화초가 타버리면 꽃을 피울 수 없는 것처럼요. 제가 오랫동안 을목 기운을 가진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분들은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바로 표현하는 것과 잠깐 식히는 것 사이의 균형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5월에 상관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는 달에는 표현하고 싶은 충동이 좀 너무 강해져서 시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요 달 기운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생활 습관을 2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로 잠들기 전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보세요. 사오방 합화국으로 화기운이 극도로 강한 달에는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그 열감이 더욱 강해지거든요. 자기 전에 차가운 물 아니고요. 미지근한 물 한 잔 차갑지 않게 꼭 드셔보세요. 차가운 기운은 오히려 몸 안에서 열과 냉이 충돌하는 현상을 만들거든요. 미지근하게 천천히 드시는 게 5월에 을사생분들한테 가장 좋습니다. 2번째로 해가 지고 나서 저녁 시간에 조용히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낮에 강한 햇볕을 피하고 서늘해진 저녁 공기 속에서 걷는 것이 5월에 과열된 화기운을 가장 자연스럽게 식혀주는 방법입니다. 화초가 한낮의 태양보다 새벽과 저녁에 가장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처럼요. 거창한 운동을 하시란 게 아니에요. 하루에 1, 20분 서늘한 저녁 공기 속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사오방 합화국의 충격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소화됩니다. 기도 중에 시령님께서 일사생분들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표현하는 것과 보존하는 것 사이의 균형이 가장 중요한 분들이란 거죠. 5월에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표현이 과열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한번 식혀주는 시간도 꼭 만들어 보시고요. 몸에서 신호가 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화초도 시들기 시작할 때 물을 줘야지 완전히 타버린 다음에 줘봤자 소용없잖아요. 그 신호가 신령님께서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재물운과 문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상관생재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관이 뭐라고 했죠? 내 재주와 표현력이 강하게 터지는 기운, 그리고 그 재주가 재물로 전환되는 것이 상관생재. 요 달에 을사생분들의 기운, 재물운이 딱 이 구조예요. 앉아서 기다리면
않아요. 내가 뭔가 꺼내고 표현하고 보여주는 만큼 재물이 따라오는 달이에요. 화초가 꽃을 터뜨려야 열매가 맺힌다고 했죠? 꽃을 피우지 않으면 열매는 없거든요. 5월 을사생분들의 수기운 바닥에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던 것들을 수면 위로 올려야 돼요. 오랫동안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아직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안으로만 담아뒀던 것들이 있으시다면 5월에 꺼내보세요. 사어방 합화국으로 상관이 가장 강하게 폭발하는 요 달에 여러분이 꺼내는 것들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세상에 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사생만의 아주 독특한 현상이 하나 더 있어요. 사화 안에 경금이 5월 강한 화기운을 받으면서 을목과 합이 풀린다고 했잖아요. 요 합이 풀리는 현상이 재물운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오랫동안 묶여있거나 정제되어 있던 것들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화초가 담벼락에 막혀있다가 그 담벼락 끝을 통과하는 순간처럼요. 내가 뭔가를 새로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상대방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거나, 오랫동안 묶여있던 서류가 갑자기 처리되거나, 잊고 있던 곳에서 뜻밖의 소식이 오는 방식이에요. 5월 재물운은 내가 새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오는 경우가 많으실 수 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서류, 미뤄뒀던 연락, 시작만 해놓고 멈춰있던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5월의 재물이 숨어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인 실수도 있어요. 상관은 재주와 표현력의 기운이지만 동시에 규칙을 좀 싫어하는 기운이거든요. 자유로운 영혼, 창의적인 발상, 이런 것들이 상관의 장점이지만 그게 지나치면 충동적인 결정과 무모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5월에 상관이 폭발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크게 시작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충동을 무조건 따르지 마세요. 화초가 너무 빨리 담벼락을 타고 오르려고 하면 뿌리가 뽑혀요. 5월에 새로 큰 것을 버리는 것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을 꺼내는 것이랑은 달라요. 꺼내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새로 큰 것을 버리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관의 에너지가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은 꺼내는 순간이지 무모하게 달려드는 순간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제안이 들어와도 감정이 과열된 그 순간에는 결정을 좀 미뤄보세요. 화초도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꽃을 닫습니다. 저녁에 서늘한 바람이 불 때 다시 열거든요. 5월에 좋은 결정을 있다 해도 감정이 식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달의 기운을 다스리는 개운 방법 말씀드릴게요. 사오방 합화국으로 화기운이 극도로 강해지면 을목한테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화다목분의 위험이 커져요. 불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타버린다고 했잖아요. 화초가 너무 강한 태양 아래에서 타버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해요. 둘째, 상관이 폭발하면서 을목의 에너지가 밖으로 빠르게 소모되는 현상이 생겨요. 꽃을 피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면 뿌리가 약해지는 것처럼요. 이 두 현상을 동시에 다스리는 기운이 바로 수기운입니다. 수극화로 과강한 화기운을 직접 조절해주고 수생목으로 타버리려는 을목을 다시 살려주는 역할을 수기운이 하거든요. 화초가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건 태양 때문이지만 그 꽃이 오래가는 건 물 때문이에요. 5월에 수기운을 보충해주는 것이 상관의 폭발이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게 하는 핵심이에요. 명리학에서 수기운이 강해지려면 수기운이 강해지면 화기운이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는데요. 이 수기운을 음식과 색상과 숫자로 외부에서 채워주시면 사오방 합화국의 강렬한 화기운이 의사생분들한테 가장 좋은 방향으로만 작동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음식 비방입니다. 5월 을사생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수기운을요, 어떻게 채우실 수 있느냐. 수기운을 담은 음식 중에서도 을사생 분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을 찾아왔어요. 해삼입니다. 해삼. 바다 깊은 곳에서 자라는 해삼은 수기운을 가장 진하게 담고 있는 식재료예요. 부드럽고 차갑지 않은 해삼의 기운이 5월 과열된 사오방 합화국을
속에서부터 부드럽게 식혀주거든요. 초무침이나 탕, 회로 드셔도 좋죠. 전복도 한번 챙겨보세요. 바다의 기운을 가장 단단하게 품고 있는 전복은 수기운을 보충하면서 동시에 을목의 기운을 뿌리부터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5월처럼 화기운이 강해서 을목이 소모되는 달에 전복의 기운이 그 소모를 가장 효과적으로 채워줍니다. 전복죽이나 구이로 드시면 더 좋아요. 메밀도 좋아요. 서늘한 기운을 담고 있는 메밀은 수기운 곡물 중에서 화기운을 가장 잘 조절해주는 식재료거든요. 메밀국수나 메밀차, 요 달에 자주 드시면 사후방 합파국에 과열된 열기를 속에서부터 식혀줍니다. 메밀국도 좋겠죠? 그리고 포도도 한번 챙겨보세요. 짙은 보랏빛 포도는 수기운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상관의 창의적인 기운을 맑게 정화해주는 과일이에요. 5월에 창의성이 좀 과열돼서 충동으로 흐르려고 할 때 포도 한 송이가 그 흐름을 부드럽게 잡아줄 수 있어요. 맵고 기름진 음식은 5월에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화기운을 더 강하게 자극하는 음식들은 5월에 사후방 합파국을 더욱 과열시켜서 상관이 좋은 방향이 아닌 충동적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색상 비방 알려드립니다. 5월에 의사생분들이 가장 가까이 두셔야 될 색상은 짙은 청색이나 인디고, 남색 계열이에요. 수기운을 담은 색상이거든요. 사후방 합파국으로 화기운이 극도로 강해지는 달에 수기운의 색상을 가까이에 두면 화초가 타버리지 않고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는 균형이 만들어지겠죠. 5월 외출하실 때는 짙은 청색이나 인디고, 남색 계열의 상의를 의식적으로 선택해보세요. 특히 뭔가를 처음 꺼내는 날, 중요한 표현을 해야 되는 날, 오랫동안 미뤄온 것을 드디어 시작하는 날에는 이 색상을 꼭 걸치고 나가보세요. 수기운의 깊고 서늘한 기운이 상관의 표현력은 살리면서 충동은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소품은 흰색이나 은색 계열로 매치하시면 좋습니다. 금기운을 담은 색상이 금생수의 원리로 수기운을 한 단계 더 안정적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짙은 청색이나 인디고 상의에 흰색이나 은색 소품, 화초가 짙은 하늘 아래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그림처럼 수기운과 금기운이 을목을 가장 완벽하게 받쳐주는 조합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숫자 비방입니다. 5월 을사생 분들한테 가장 좋은 기운을 담은 숫자는 1과 6 그리고 4와 9예요. 1과 6은 수기운 숫자고 4와 9는 금기운 숫자입니다. 금생수의 원리로 이 두 기운이 서로를 강화해주는 관계예요. 금기운이 수기운을 만들어내고 그 수기운이 과열된 화기운을 조절하면서 을목을 보호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5월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오랫동안 미뤄온 것을 처음 꺼내야 할 일이 있다면 1일, 4일, 6일, 9일, 11일, 14일, 16일, 19일 21일, 24일, 26일, 29일처럼 이 숫자들이 들어간 날짜를 의식적으로 한번 선택해보세요. 특히 상관의 기운이 충동으로 흐르기 쉬운 5월에는 중요한 결정을 이 숫자가 들어간 날에 맞춰두는 것만으로도 과열된 표현이 안정적으로 정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1, 6, 11, 16 20일, 26, 이 날은 수기운이 강하게 살아나는 날이니까요. 사후방 합파국의 열기가 가장 잘 완충되면서 상관의 표현력이 충동이 아닌 창의성으로 작동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날에 중요한 일 있으시면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복권 사는 날, 이날 해보시면 좋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비방 알려드릴게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비방 중에서 가장 확실한 비방입니다. 아무리 상관의 기운이 강하게 터져도 그 기운을 담아내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흘러 지나가고 넘쳐버리죠. 사후방 합파국으로 표현력이랑 재주가 폭발하는 달에 그 기운이 진짜 결실로 이어지려면 신령님께서 그 통로를 넓혀주셔야 돼요. 화초가 아무리 화려하게 꽃을 펴도 그 꽃을 받아줄 땅이 없으면 꽃잎이 그냥 바람에 흩어지겠죠. 5월에는 수원초 하나 올려보세요. 돈 아깝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사후방 합파국의 화기운이 폭발하는 이달에 수원초의
불꽃이 화기운을 신령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을목의 화초가 피우는 꽃과 소원초의 불꽃이 함께 타오르면서 5월의 상간기운이 충돌이 아닌 결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가 열릴 거예요. 그리고 마침 초파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연등 하나 달아보세요. 사후방 합화국의 화기운이 강하게 타오르는 달에 연등의 빛이 더해지면 그 빛이 을사생분들의 상간기운을 가장 환하고 좋은 방향으로 밝혀줍니다. 부처님 오시는 날에 올리는 그 한 등이 을사생 분들한테는 5월 오랫동안 담벼락을 타고 올라온 화초가 드디어 가장 환한 꽃을 피우는 가장 강한 기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초든 연등이든 아침 저녁으로 정말 정성껏 기도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이나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1965년이시면 올해 62살이 되시잖아요. 그 긴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담벼락을 만나셨는지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을목이란 기운이 좀 그래요. 어떤 담벼락 앞에서도 뚫으려 하지 않고 그 담벼락의 곁을 따라 조용히 올라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담벼락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묵묵하게 타고 올라왔는지를 정작 아무도 모릅니다. 화초가 올라가는 건 눈에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담벼락 꼭대기에 꽃이 피어 있는 걸 발견하는 것처럼 을사생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를 향해 올라왔는지를 세상은 결과만 보고 알죠. 사화의 뱀이 허물을 벗듯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허물들을 벗으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를 시영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 중에 의사생분들의 기운을 읽다 보면 담벼락 중간쯤에서 잠깐 멈추고 싶었던 순간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더 올라가 봤자 뭐가 있을까 싶었던 순간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 움직이셨잖아요. 화초가 원래 그거거든요. 멈추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뿌리가 깊어진 만큼 더 높이 올라가라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5월에 그 담벼락 꼭대기예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담벼락이 없습니다. 이제는 피울 차례예요. 오늘 밤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있는 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담벼락을 타고 올라온 사람인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화초한테 조용히 말해주세요. 그동안 멈추지 않고 올라와줘서 정말 고맙다고요. 이제 드디어 꽃을 피울 시간이 됐다고요. 그 한마디가 을목의 부드럽고 끈질긴 기운을 가장 환하게 깨우는 주문입니다. 시영님께서도 그 말을 들으시고 5월에 상간기운이 가장 좋은 꽃으로 피어나도록 더 힘껏 도와주실 거예요. 5월 한 달 동안 을사생 여러분 모두에게 사후방 합화국의 상간기운이 오랫동안 안에만 품고 있던 것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주고 그 재주와 표현력이 가장 빛나는 결실로 이어지며 화초가 담벼락 꼭대기에서 가장 화려한 꽃을 터뜨리듯 여름 태양 아래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는 내 복이 이달 터지는 달이 되기를 두 손 모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댓글에 내 복이 이달에 터진다 한번 써주세요. 그 선언 위에 제가 수원초 앞에서 신령님께 기운 모아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둘게요. 나한테만 딱 맞는 더 깊고 세밀한 이야기, 수원초 연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위에 번호를 통해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면 여러분의 기운을 정성껏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화초 같은 기운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5월이 가장 화려하게 꽃피는 달이 되시기를 천년보드 사주유정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